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역 같은 시가 사람들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저기 사연 들어보면 댓글들에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네가 잘못한 거라고, 왜 그런 대우를 받으며 사는데도 끊어내지 않고 당하고만 살았냐고, 네 팔자 네가 꼰 거다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나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시댁과 인연을 끊어버렸었습니다. 바로 지긋지긋한 집에 관련된 일이었었는데요. 없는 사람들이 더 염치 없고 뻔뻔하다 하는데 저는 그 말을 저희 시가 사람들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놈의 니들만 잘 살면 된다는 말,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하라고 하세요. 시가에서 하는 그 말은 절대로 믿을 말이 되지를 못합니다. 니들만 잘 살면 된다라는 말은 우리 아들한테 항상 잘해야 하고 우리 아들을 낳아준 어미에게도 잘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순진하게 정말 믿었다가 바로 문제가 생겼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으나 친정이 좀 사는 게 괜찮습니다. 엄청나게 부유한 게 아니라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할 정도로 사는 정도였고, 다른 식구들이 친정 부모님에게 아쉬운 소리 하러 들리는 그런 경제적인 상황을 갖춘 집안 정도였었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저와 위로 언니밖에 없었는데, 언니는 당연히 저보다 일찍 시집을 갔고, 그리고 지금 외국에 거주 중입니다. 형부가 외국 사람인데 언니가 유학 중에 형부를 만났고, 공부 끝내고 바로 결혼을 한 케이스라 뭐 당연히 외국에 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언니는 아주 잘 삽니다. 한국은 그렇게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데 언니는 지금 애만 넷이에요. 복지가 아주 잘 되어 있는 나라인데 그렇다고 애를 넷이나 낳는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지만 암튼 다복하게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1년에 한 달 정도는 꼭 언니가 있는 곳으로 여행 겸 조카들을 봐주러 가곤 했었습니다. 길어지면 3달 정도 지내시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그 이상을 넘기진 않으셨었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는 해에도 역시나 언니와 조카들을 위해 비행기에 오르셨는데 그때 집 문제가 터지고 말았었죠. 우선 집안 사정이 좀 괜찮은 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딸만 둘. 저희 집안엔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외국에서 아예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부모님을 일찌감치 나눠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나눠주신 상태였었어요. 언니와 똑같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였고, 언니는 외국에 살고 있으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누가 더 애틋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언니 아닐까요? 그래서 언니에게 조금 더 주신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언니는 아이 넷에 형부만 일을 하고 있는 경우였으니까 아무리 복지가 좋은 나라라고 해도 그 나라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형부와 말도 안 통하는 부모님 입장에서 사실 부모님 세대에선 외국인?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친밀하게 다가오진 않잖아요. 약간의 거부감이 당연히 드실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고 우리 형부가 이상한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부모님은 외국에서 결혼해 엄마 아빠 떨어져 사는 우리 딸이 돈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좀 더 언니를 챙겨주셨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발단이었어요. 부모님 언니 있는 곳으로 나갔다는 소식 듣자마자 그간 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속내를 내비추더라고요. 서운했답니다. 시가에서는요. 그런 말하는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무슨 말이냐 했더니 그럴 줄은 몰랐었대요. 그리고 둘째 딸 결혼시킨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큰딸 보러 외국에 나간 사돈들 보니 더 명확해진 것 같다고, 분명 우리 며느리가 편애를 받으면서 사랑한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말이죠. 그랬더니 시누이 한술 더 떠 그러더군요. 원래 가까운 사람을 더 챙기는 법인데 왜 부모 놔두고 외국으로 도망친 큰딸을 더 신경 쓰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원래는 옆에 있는 저란 사람을 우리 부모님이 더 챙겨야 하는 건데 멀리 외국에 있는 큰딸을 더 챙기는 것 보니 저란 사람이 너무 안 되었다라는 겁니다. 편애라는 거 받아본 적 없었고 결혼 전부터 그리 하셨던 거였다고 말을 하는데도 그렇지 않은 거래요. 그럼 왜 외국인은 큰 언니에게 좀 더 준 거냐고, 편애 안 한 거면 동일하게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만일 편애받고 산 게 아니라면 저보고 증명을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증명? 제가 뭘 증명해야 했을까요? 친정 부모님 언니 옆에 가 있으니 조카 보느라 정신없을 것이고 지금이 기회라고 하더군요. 더 받아올 수 있는 기회요. 말은 빙빙 돌려서 말을 하긴 했는데 요는 그거였었어요. 친정 부모님 혼 나가 있을 테니 이때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요. 편애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말이죠. 지금 염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우리 며느리가 결혼 전에 어떤 대우를 받았었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 그러는 거야. 지금 사돈들 엄청 정신 없으실 거다 애들 보느라. 그리고 외국이다 보니 정신이 있으시겠니? 그러니까 지금이 네가 떠볼 최고의 기회라는 거야. 맞아요 언니. 지금이 기회예요. 우리 엄마도 정신없을 땐 그냥 알았어 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내 말 제대로 듣지 않고서 귀찮으니까 그리고 정신없으니까 마음대로 해 라고 말하곤 했었거든요.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어떻게 둘째 딸 결혼시키자마자 적응을 잘하고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도 안 하시고 바로 큰딸한테 가실 수가 있는 거지? 언니 부모님은 언니 걱정도 안 되나 봐요. 뭐 우리를 그 정도로 믿는다는 거일 수도 있지만 언니도 솔직히 서운하긴 하죠. 그러니까 지금 한번 떠보라고요. 뭐라고 대답을 하시나?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하는 건가? 고개가 절로 갸우뚱했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빙빙 돌려서 말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하라 했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가 뭐냐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러더군요. 아주 상냥한 그리고 세상 인자한 그런 말투로 말이죠. 그런데 그 말투 속에 다 보였습니다. 무양심과 모렴치가 말이죠. 절대로 바라는 거 아니야. 그냥 떠보기만 하라는 거야. 지금 사돈들 밖에 나가 있으실 때 집 이야기 한번 해봐라. 나는 너 결혼할 때 집 한 채 해오는 건 줄 알았었어. 그런데 현금으로 지원해 주셔서 우리 아들이랑 반반씩 투자해서 집 샀잖아? 그걸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둘러대봐. 시댁에서 왜 언니만 챙기고 나는 챙겨주지 않는 거냐고 좀 걱정을 하시더라. 내가 혹시나 편애받고 큰 건 아닌가 하고 불쌍하게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그런 거 아니지 않냐. 그리고 시댁에서 나 결혼하자마자 엄마 아빠가 언니 보러 간 걸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더라. 나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부모님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 그러니 그들 오해 풀게끔 어차피 엄마 아빠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언니한테 나가는데 그냥 지금 엄마 아빠 집 나한테 돌려주면 안 되냐. 언니 많이 챙겨줬으니까 그 정도는 줘도 되는 거 아니냐. 그 정도는 줘야 우리 시댁에서도 엄마 아빠 오해를 안 할 것 같다. 그래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라는 거야. 절대로 그걸 받아오라는 게 아니라 떠보라는 거지. 많이 주신다고 하면 받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너는 편애받는 자식인 거야. 절대로 지금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 그렇게 정신없는 와중에도 너의 제안 거절하잖아? 그럼 너는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돈들이 좀 덜 생각하는 자식 되는 거다. 우리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한번 떠보라고. 뭐라 답변을 하시는지. 지금 뭐라 말을 하는 건지 지금 저런 소리를 듣고 내 어머니 아가씨 그리 해볼게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저를 편애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 받아볼게요. 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린애입니까? 저런 건 요즘엔 유치원생도 알아들을 겁니다. 아, 이 사람들 한마디로 집 받아오라는 거구나. 내가 지금 해온 게 성에 차지 않는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말 빙빙 돌려가면서 저리 말을 하는 거구나. 라고 유치원생도 알아듣는다고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남편은 그게 무슨 개 같은 소리냐고 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같은 경우엔 험한 소리 한다고 다 저를 위해 하는 말인데 남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법이라고 하며 오히려 남편은 나무라더라고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시누이란 것이 저를 붙잡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면 바로 해보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달라고요. 욕이 나올 것 같았지만 애써 참았고요. 머릿속으로는 별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사람들 참 혼이 속보이는 짓거리 한다 라고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일어섰습니다.
저를 자꾸 늘어지는 신우이성 뿌리치고 그냥 일어섰어요. 할 말도 없었고 그래요. 말할 가치도 없었기에 그냥 그 말을 들은 제 귀를 찢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아니 사람을 등신 취급을 해도 정도껏 해야지. 어쩜 저런 속보이는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내뱉을 수가 있는 건지 수준이 의심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눈치도 없습니다. 제가 분명 뿌리쳤고 가자 했고 남편도 그만해라 라고 말을 했는데 멈추질 않는 겁니다. 계속해요. 계속 제게 결과를 알려달라고만 하는 겁니다. 결국 저도 터지고 말았죠. 욕했어요. 쌍이라고요. 그리고 이랬습니다.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아가씨 혹시 편애받고 컸어요? 이래서 우리 부모님이 제게 더 안 주신 거예요. 주는 대로 다 뜯어가고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뜯어가는 게 못 사는 사람들 특성이거든요. 왜 이런 말을 나오게끔 하는 거죠? 염치라는 게 없는 거예요? 아니면 생각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사람 얼굴을 좀 보세요. 쪽팔려서 어디 숨고 싶어하는 이 얼굴 표정 안 보여요? 이쯤 하시죠. 내 남편도 쪽팔려하는 거 보기 싫으니까 그만하라고요. 다 큰 성인들이 이렇게까지 가르치면서 살아야 하는 건가? 아 정말 어이없네요. 그지 같아요 둘 다. 지금까지 안 보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 당시에 너무 창피해서 제게 이혼 이야기까지 하긴 했었어요. 자기가 너무 창피해서 제 얼굴 볼 면목이 없다고요. 우리 남편이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그냥 그들만 안 보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시가 사람들은 여전히 그냥 말만 한 건데 제가 버럭해서 자기 아들하고 사이 끊어 놓았다고 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정말 저를 생각해서 한번 떠봐라 라고 농을 쳤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저게 정말 농으로 들리시나요? 뜯어오고 싶어 환장한 사람들이지?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없는 집에 시집가면 어이없는 소리를 듣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죠. 농이었다. 장난이었다. 그냥 한 말이다. 시간이 참 많은가 봐요. 그렇게 할 말 안 할 말 구별 못하고 내뱉는 거 보면 뭐 없는 시각 사람들은 한 200년쯤 사시나? 그래서 시간 남아돌아 저런 소리나 하며 시간 때우는 건가? 그래도 남편 식구들인데 언젠가는 보지 않겠냐라는 소리 턱도 없습니다. 저 한 사건으로 인해 정 쌓기도 전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사이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남이 될 뿐 아무리 남편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글쎄요. 가까워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의 장미였습니다.